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지방직 7급 보겠습니다. 홍보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구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금으로 치게 되면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는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공계약이죠. 공공계약, 공공조달계약입니다. 조달계약에 대한 문제고, 영리행정, 조달행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에 해당을 하고요. 사법관계, 사법상 계약이고, 사법상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얘는요, 손해배상의 예정금이라고 했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금. 따라서 사법관계 문제니까 그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 내라고 조치를 한 건데,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납세 의무자가 국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은 환급세액이다, 환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가처분은 적법하다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했고,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외의 국세라거나 지방세라거나 보험료라거나 하게 되면 종전 판례 그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맞고, 그러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민사소송이고, 이렇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해서 당사소송으로 가고요.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원, 무용단원, 합창단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공법상 계약이 맞고, 공법상 계약, 그 단원의 해촉, 계약의 해지고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이죠. 당사소송, 공법상 계약, 비권력적 공법관계 문제는 당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 지방 소방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주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주면 안 되죠. 소방공무원은 지금 지방공무원이고,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 법정대로 그 존부와 범위가 바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 결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급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거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고송을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바로 인정되는 지급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고,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당사소송의 문제다.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인정이 될 수 없다.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렇게 있으면 하자가 승계되는 것은 이쪽 방향이 되는 것이고, 하자가 이렇게 승계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엄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선행처분을 다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하자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수용 재개를 승계되지 않는다. 이건 처음 나온 문제네. 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1, 2, 3, 4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1, 2, 3, 4.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처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수용재결이 나오고 해서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하고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은 맞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히 처분이죠. 사업시행자 지정은 전부 다 특허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예, 사업 실시 계획 인가는 가항상 인가고 예, 수용재결은 가항상 대리고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 쓴 게 안 되고 하자 쓴 게 안 되고 하자 쓴 게 안 되고 안 된다 그게 결론이고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을 자가 이를 용인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예, 하자 치유에 대한 문제 하자 치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였냐 받아들였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런 주관적 사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 주관적 사정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법치행정은 완전히 붕괴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경험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이거는 100m 안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 건데 요건을 결여를 했다. 요건 결여 내용상 하자고 무효죠. 요건 아예 결여했으니까 무효고 경험관계 그러면 방어권 침해 바로 발생하게 되죠. 허가처분의 취소에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후 동의를 받았다. 이게 사후 보완, 사후적 요인, 사후 요인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 허용할 수 없죠. 아무렇게나 해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자의 치유 첫 번째 사항적 한계, 두 번째 실체상 한계, 세 번째 시간상 한계. 사항적 한계는 취소 절차죠. 취소 사유에 되는 것이고 절차 하자에 되는 것이고 실체상 한계 권익 침해, 방어권 침해하면 안 된다. 시간상 한계 불복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후적 요인만 인정이 될 수 있다. 무효 사유고요. 이미 안 되고요. 내용상 하자고요. 또 안 되고요. 이게 경험관계죠. 경험관계 다 설명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요.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국공립이어도 상관없고 사립이어도 상관없고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전부 다 상관없죠. 정보공개법 제3조 시행령 3조에 따르게 되면은 각급 학교 포함되어 있고 어저께 사회복지법인 포함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보다 넓다라고 얘기했고 지방공기업도 포함되고 특별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설립되는 특수법인도 포함되고 한 번에 몰아서 기억해 놓으시고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라고 말한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당사자 능력이 없다. 당사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시민단체 쪽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에 있어서의 모든 국민 정보공개 청구권자로서의 모든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가할 법률사항이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면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권자 5조 1항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로만 인정이 되면, 그러면 거부 처분,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 자체로서 법률사항이 있겠지만은 바로 인정이 되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불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불령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요거는 몇 조 얘기하는 거예요? 9조 1항 1호. 9조 1항 1호에서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명령에는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함께 추가되는 친구는 오직 대통령령과 조례 이거죠. 여기서 총리령, 부령 포함 안 되고 규칙 포함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령, 부령이 들었죠.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요. 법원 이외에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재판 관련된 정보, 4호죠.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는요, 소송 기록 자체 이렇게 들어갔죠. 소송 기록 자체, 거기에 아니라고 했던 거랑 같은 이유에서, 그러니까 재판에 관한 정보인데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라면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니까, 소송 기록 자체가 이렇게 있다면 소송 기록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공정한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재판에 관한 정보. 더 넓히게 되면 얘가 재판에 관한 일체 정보, 이게 재판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것은 이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도 있다. 그러면 전체 다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취소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 판결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히 처분 얘기하는 거죠. 처분은 당연 무효다. 중대 명백하다라고 판시했죠. 중대 명백한 잘못이다. 이유는 판결문에, 이유 부분 얘기하는 거죠. 판결문에 위법 사유가 이미 다 명시돼 버렸기 때문에 기속력에 위반됐다.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온 거랑 똑같은 잘못을 또 범했다. 그럼 당연 무효죠. 위법해진 거 맞고 중대 명백한 거고, 구토지수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이 너무 많이 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선 수용재결 처분이 있죠. 수용재결 처분은 처분으로서의 재결, 대리에 해당하고 처분이고, 처분이니까 공정력이 있고, 공정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고,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 쪽에서 얻고 있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다. 일부 취소 판결 얘기하는 거죠.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다. 일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려면 행정소송법상의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이고, 소극적 변경이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은 분리가 가능하고 and 특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과징금은 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는 되지만 재량이기 때문에 특정은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이 일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최고한 대액으로 봐서 여전히 재량이고, 감경 규정이 있다면 가중 감경 규정을 근거로 또 재량이 되는 것이고, 재량이기 때문에 적법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정을 할 수가 없고 남길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죠. 취소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냐? 처분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법령 상태 바뀌고 사정 변경, 사실 상태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5번 조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의 국세 환급금 결정 신청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했을 때하고 상황 달라지죠. 세무서장의 환급 거부 결정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국세라고 그냥 몰아주게 되면 부가가치세 있고, 부가가치세하고 그 외의 세금이 있을 때 둘 다 마찬가지죠. 둘 다 똑같이 환급 결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가처분이 있었던 거고, 초과 납부를 한 거죠. 초과 납부를 했을 때 환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에서 바로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환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환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면 환급 거부도 처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모두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항고소송이 안 되니까 권리소송으로 가고, 얘는 당사자 소송,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는 민사소송. 얘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당사소송, 얘는 부당이득이 맞고 민사소송. 납세 의무의 확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조세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확인행위다. 납세 의무가 상대방 국민에게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다툼이 있어서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하는 것은 확인 맞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 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신고납부 방식, 얘는 고지납부 방식 얘기하는 거죠. 신고납부 방식이든 아니면 고지납부 방식이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고지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신고납부도 부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증액경정이 있었다. 저기서 사실 끝나는 건 아니죠. 당초 처분으로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정처분이 있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다. 1,000만 원을 부과했다. 2,000만 원을 부과한다. 라고 하게 되면,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처분이고 흡수되는 것이고, 이 친구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처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앞에 게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여기다가 불복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불복을 했을 때 행정심판도 마찬가지, 행정소송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대상 적격 문제가 아니라 협의의 소익 문제라고 했고, 협의의 소익 문제고, 다만
만약에 여기에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부분의 위법도 당연히 같이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1,000만원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이고 이게 나머지 1,000만원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이거 전체 2,000만원 부분의 과세 표준이 잘못된 거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중에 1번 부분의 위법도, 그러니까 당초 1,000만원 부분 쪽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도 당연히 그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죠.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당초 처분 쪽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후입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후에 증액 경정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증액 경정을 했다면 말이에요. 불가증력이 앞쪽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액 경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고 증액을 해놓은 상태잖아.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뒤에 거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묶어놓고 나서 증액을 시키면 이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부 무효확인소송입니다. 판례 입장이죠. 일부 무효확인소송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것 쪽은 뭐 애당초 불가증력 발생했으니까 이쪽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요. 위의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기한다. 관세법상의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대해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부가처분은 신고죠. 신고 그 자체가 바로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가 처분입니다. 신고 자체가 아예 처분이 된, 그래서 신고가 무효냐 아니냐 볼 때 처분하고 똑같이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신고 자체가 부가처분이니까 세액 수령 행위는 그냥 돈 받는 거고 사실행위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의 근거하에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위임이 없었다가 위임이 생겼다가 위임이 없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임 명령은 무효였다가 그때부터 유효로 바뀌고 다시 그때부터 무효로 바뀌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으면 절대적 대세효가 인정되고, 절대적 대세효가 인정되면 그 근거 법률은 제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네.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법규명령은 효력상실, 무효로 바뀐다. 그때부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요, 행정소송법 제6조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 통보를 받은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위에 있는 위헌결정이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이든 헌법소원 심판이든 헌법재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 절대적 대세효가 생겨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각급 법원은 아니고 일반 법원 중에서 대법원, 최종적 심사를 하는 대법원 쪽에서 명령규칙에 대해서 위반한다고 최종심사 확정을 하면은 이 6조는 뭘 말하는 거다? 상대적 대세효만 인정된다.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그 명령규칙, 법규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안부 장관이 통보하면 얘가 관보에 게재하고,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던 행정기관이 폐지해야지만 비로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는 상대적 대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94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얘기하는 거고, 이걸로 끝내지 말고 비구속적 계획안과 그 다음 플러스 행정지침, 판례는 여기까지죠. 행정지침, 이것들은 처분이 아니지만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이거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반드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가 맞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했고, 처분이 아니니까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충성까지 같이 인정됐던 거죠.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기관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을 한다. 아니죠. 2번에서 4번. 2번이 4번으로 온 거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규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최종심사 확정이 돼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시행령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상대적 대세요만 인정이 되지만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게 일반 법원의 재판권의 범위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규명령을 다시 적용한 처분은 이 행안부 장관이 관보에 게재해서 실제로 입법했던 행정기관이 폐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죠. 무효니까 상대적 대세요의 원칙을 유지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적용하면 무효니까. 각급 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결정을 한 것은 다시 적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다고 해서 무효로 보진 않지만, 대법원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내렸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세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딴 사건에 적용하면 무효로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뭘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까지 들어가 보시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든 아니면 대법원의 위헌 위법 결정이든지 간에 이 전에 당의 법령을 적용했던 처분하고 이후에 당의 법령을 적용했던 처분을 비교하게 되면 얘는 취소 사유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 또는 법규명령이 헌법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 사유고, 이미 결정이 나왔으며 대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헌재의 결정이든 그렇지 않은 대법원의 결정이든지 간에 뒤쪽에 걸 다시 적용시킨 처분은 무효 사유고, 여기까지 정리해놔야지 되고요. 행정처분의 성립 발효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을 한다. 문서로 해야 되죠. 문서로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보게 되면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동의하게 되면 전자문서도 될 수 있고,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구두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쪽 상황이 아니라, 이쪽 상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문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무효죠. 그러면 형식상 하자. 긴 하지만 무효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장애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과 같이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관계, 완성된 법률관계. 확정보단 완성이죠. 완성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확인입니다. 준법률행위적 중에서 확인. 장애급여 지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여부 결정이죠. 대상자 여부 결정.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했고요.
장해급여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연금법상의 장해도 마찬가지고 산재법상의 장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외에 보험급여도 다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재해가 발생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리고 나서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그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게 처분 시점이 되는 거고 요게 신청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완성된다? 여기서 완성된다. 여기서 완성된다. 법률관계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완성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신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소급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진정소급 적용이죠. 진정소급 적용 인정될 수가 없고,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송달이 필요하다. 송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지. 예, 그러면 뭐 송달도 안 하고 그냥 너 알고 있으니까 돈 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송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유 제시액이 아닙니다. 이유 제시 아니고 송달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경과규정이 있으면 경과규정이 일정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법령 개정을 없었던 걸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아까 나왔던 문제, 똑같은 문제 재탕 친 겁니다. 처분시가 원칙이다. 처분시가 원칙이다. 위에 얘랑 비교하시고요. 위에는 신청시가 원칙입니다. 밑에는 처분시가 원칙이다. 다 설명한 부분이죠.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위임, 보조기관에 대한 내부임,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임. 행정관의 내부임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헌법 96조. 행정권한 법정주의,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뀔 때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내부임은 권한 배분 관계의 변경을 하지 않죠. 권한의 기속점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도 되고, 수임관청이 내부 위임된 바에 따라서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를 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죠. 얘가 위임청, 얘가 수임청, 내부위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권한은 위임청한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얘 이름으로 했다. 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정당한 피고와 피고 적격자가 똑같죠? 위임청입니다. 위임청. 만약에 A 이름으로 했으면 서로 달라지죠? 피고 적격은 얘가 같고 얘는 정당한 피고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내부위임을 받아서 원행정청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을 받아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처분을 할 경우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하면 얘가 피고죠. 얘가 피고, 위에 거랑 비교하고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자가 얘가 피고 적격자 분리된다. 행정관청 내부의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무효인 처분이다. 아니죠?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거죠? 하나 더 들어가면 얘가
위임청이고 얘가 수임청이고, 그리고 나서 얘의 보조기관이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얘가 하급행정기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얘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하게 되면, 얘가 움직였든 정결 규정에 따르면 얘인데, 그런데 실제로 얘가 움직였고, 해봐야 어쨌든 처분 통지서에는 얘 이름 걸려 있었고,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9번 경찰 책임, 경찰법이고 10번 지방자치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